케이스 7-6 보시면은 얘는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시중 문제집에 많아서 아마 자주 안 나오긴 했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함수가 그냥 뭐 F0은 뭐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함수끼리의 관계식 같은 걸 예로 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보고 만약에 문제에서 뭐 F2의 값을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얘는 여러분들이 이 식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하셔야 되는 거는 xy에 0을 대입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지금 xy의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뭔가의 값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f2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 뭐가 xy에 뭐를 대입해서 여러분들 상수를 꽂으셔야 되는데 제일 알 수 있는 게 얘네 둘을 같게 하면은 얘네가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때 0, 0을 넣으면은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3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f0을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되는데 구할 때는 x, y에 둘 다 0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러면 f0은 2f0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우리 f0은 마이너스 3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 얘는 못 구해요. 잠깐만. 얘는 못 구하니까 f2 더하기 f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f0을 구할 수 있다. f0을 구하신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라는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셨을 때 f2 더하기 f 마이너스 2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xy에 2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오른쪽 식에서는 f2 더하기 f 마이너스 2가 남을 것이고 왼쪽 식에서는 우리가 아는 f0이 남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얘는 좀 쉬운 예시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때려 넣어서 x에 2, y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f0으로 다음 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f0은 f2 더하기 f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될 텐데 f0이 마3인 걸 아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은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되세요? 문제가 달라요. 뭐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조건 하나 뭐 f1이 뭐 3이다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얘랑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문제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연관된 식이 나오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무조건 f0을 구한다. 그 다음에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맞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 아래 절대값 그래프라고 해서 되게 설명이 많은데 여러분들 절대값 그래프 그리실 수 있죠? 그냥 y는 절대값 x 얘 그리실 수 있나요? 얘 그리시면은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y는 x꼴로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되는 거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예시를 잘 들어보면은 뭐 나중에 배우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y는 절대값 fx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럼 얘는 지금 y가
양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원래 fx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y가 음수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y가 음수인 부분들은 다 절대값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수인 부분은 그냥 그리시면 돼요. 똑같이 그리시고 우리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가 붙겠구나. 근데 우리 y는 fx였는데 얘를 음수를 붙여서 마이너스 y는 fx 얘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무슨 축 대칭이에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 x축 대칭이죠. 우리 음수 부분을 x축 대칭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만약에 y는 f 절대값 x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x는 절대 이 절대값 x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x가 양수인 부분만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위에다 그릴게요. 얘를 그릴 때 우리 x가 음수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 이 절대값 x가 음수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 x가 양수인 부분 즉 이쪽 부분만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똑같이 fx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x가 음수일 때는 우리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맞죠? 우리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 얘는 무슨 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죠. 얘를 우리 y축 대칭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그리셔야 되냐면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우리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양수가 되는 여기서는 fx가 양수가 되는 여기서는 x가 양수였던 부분들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되니까 얘는 사실상 마이너스 y 된 거니까 x축 대칭 얘는 x에서 마이너스 x로 한 거니까 y축 대칭 시키면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되시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고 이 뭐 3번 같은 것까지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뭐 3번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은 절대값 y는 절대값 fx f 절대값 x 글 쓰기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얘가 양수인 부분, 얘가 양수인 부분, 이 절대값이 양수인 부분 먼저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x가 양수고 y가 양수, 이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그리신 다음에 우리 x가 음수가 되면은 우리 이 식은 f-x가 되겠구나. 이거 y축 대칭시키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고 또 만약에 y가 절대값이었으니까 y가 음수일 때는 우리 마이너스 y는 f 절대값 x인 거니까 이거는 이 그래프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 대칭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나오면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 값이 양수가 되는 것들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칭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리는 방법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5번,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그리실 수 있겠지만 5번 같은 것도 우리 얘는 절대값이 있는 1학기 때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문제
옛날에 풀 때 어떻게 푸셨어요? 그냥 범위 나눠서 풀었어요? 이런 문제 풀 때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x가 a고 x가 b일 때를 기준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x가 b보다 크면은 얘 양수고 얘 양수죠. 그럼 우리 둘 다 양수 나오니까 2x 마이너스 뭐식이 되겠죠? 기울기 양수 될 거란 말이에요. 기울기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맞아요? A랑 B 사이면 얘는 양수죠. 얘는 음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b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둘은 계산하시면은 x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상수함수 되는 거잖아요. 일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겠구나. 둘 다 음수일 땐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2x 뭐식인 거죠.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셔서 이 부등식이 있을 때는 뭐 여기가 9다 해가지고 이 아랫 범위 해서 풀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도 그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m,n 기준으로 그래프가 꺾인다라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우스 함수만 살짝 보시면 가우스 함수는 기억 처음 배우는 건 아니죠. 가우스 함수 처음 들어보시는 분? 가우스 함수라는 게 우리가 기호로는 이제 대괄호라고 하죠. 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얘는 뭘 뜻하냐면 x보다 크지 않은 뭐 최대의 정수를 의미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뭔 소리냐면 만약에 가우스 0.7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0.7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몇이에요? 0이겠죠. 우리 얘는 0으로 나오겠구나. 1일 때는요. 1보다 크지 않으니까 1도 되겠죠. 음수일 때가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0.2일 때는 어떨까요? 얘보다 크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1로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가우스 X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 가우스 X라는 값이 0이 나올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0이 나오려면은 X가 일단 0 이상일 거예요. 뭐보단 작아야 될까요? 1보단 작아야겠죠. 1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 0부터 1 사이 0에서 0 이상 1 미만일 때는 가우스 X가 0이 되겠구나. 그러면 1에서 2 사이는 가우스 X가 1이 되겠구나. 1에서 2, 1 이상 2 미만은 1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단형으로 가우스 X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우스 X 이렇게 그리실 수 있고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가우스 X에서 만약에 X 마이너스 가우스 X 얘의 범위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얘는 X가 어디에 들어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0에서 1 사이에서 가우스 X 0 나왔죠? 그럼 X에서 가우스 X 빼면은 똑같이 0에서 1 사이겠죠? X가 1에서 2 사이면요? 가우스 X가 1 된단 말이에요. X에서 가우스 X 빼면은 우리 여기서 1 뺀 게 범위가 되겠죠? 항상 범위가 0에서 0 이상 1 미만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이 추후에 여러분들이 지수로그 파트를 배우시면은 로그에서 이제 정수분, 소수분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똑같은 0에서 1 사이에
정수가 안 나오는 우리가 얘를 소수분이라고 의미를 하는데 얘 그냥 기본적으로 가우스 X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판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우스 X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요즘 나오는 문제는 거의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예시 문제 한 개랑 뒤에 어려운 거 한 개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뭐야 왜 이렇게 나왔어? 398번부터 보시면은 398 잠깐만요. 얍. 볼게요. 398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함수 방정식 같은 건데 함수에서 어떤 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함수끼리의 관계만 주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이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F0을 먼저 구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0 때려 넣으면은 F0 한 개 사라지고 F0이 한 개만 남는다는 거죠. X, Y에 둘 다 0을 넣으시면 F0은 2F0 더하기 1이니까 우리 F0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러고 이제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1, F-1이랑 F1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X, Y에 마이너스 1이랑 1을 때려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X에 마이너스 1, Y에 1을 대입하시면 F0은 F-1 더하기 F1 더하기 1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다. 될까요? 뭐 살짝 다른 문제들은 좀 다르긴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406번만 한번 같이 볼게요. 406번은 뭐 홀짝 쏘긴 한데 얘 문제를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문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 거기 이제 위에 P라는 점이 움직이는데 P가 B에서 출발해서 C, D를 지나서 A로 간대요. 그때 P가 움직인 거리를 X라 하고 ABP의 넓이를 X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어쨌든 P라는 점은 우리 B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CDA를 거쳐서 A를 향해 간다. 이런 식으로 B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SX라는 ABP의 넓이가 SX라고 했는데 P가 BC 위에 있을 때랑 CD 위에 있을 때랑 뭐 DA 위에 있을 때랑 다 다른 모양이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기억부터 보시면은 S5가 1이래요. 이게 맞냐? 라고 물어본 건데 S5라는 거는 우리 X가 5라는 소리니까 P가 5만큼 움직인 거죠. P가 한 변의 길이가 2인데 P가 여기서 시작해서 5만큼 움직였다는 거는 1번, 2번, 3번이라 했을 때 몇 번 변에 존재하는 거예요? P가 3번 위에 존재하는 거 맞아요? 2 그리고 여기 정중앙에 이때가 S5를 의미하는 P일 것이다. 그럼 그때 ABP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우리 ABP의 넓이면은 이 넓이가 되겠네요. 한 변 길이 2고 여기가 1만큼 갔을 때가 딱 5였으니까 얘 넓이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겠죠? 기억은 S5인데 S5는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 2번 니은 0에서 2 사이일 때 sx는 2분의 x네요. 그러면 0에서 2 사이면 아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몇 번 변에 있는 거예요? x가 0에서 2 사이면 1번 변에 있는 거죠. p가 여기 위에 존재하는구나. 근데 간 거리만큼이 x니까 우리 이 길이가 x가 되겠구나. 그럼 ABP의 넓이는 밑변이 2고 높이, 여기를 밑변으로 볼게요. 밑변이 2고 높이가 x구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얘는 x겠네요. 니은에서 2분의 x냐? 라고 물었으니까 니은은 틀린 게 되겠죠. 되세요? 마지막 디귿은 2에서 4 사이일 때 sx, 그러니까 넓이가 상수함수네요. 2에서 4 사이면 몇 번 변이에요? 2번 변이겠죠. 2번 변이면은 p가 여기 위를 이제 움직이는 건데 문제에서 ABP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p가 여기에 있든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밑변이 2이고 높이가 2인 삼각형이 될 것이다. 디귿은 2에 4일 때는 sx가 항상 밑변이 높이가 2인 삼각형이 될 거니까 얘는 상수함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으로 문제가 식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통해서 sx를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 정도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문제 별로 없으니까 바로 다음 합성함수 대해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합성함수가 중요한 게 합성함수 중간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는 게 있는데 걔가 좀 많이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가 일단 뭔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뒤에 나오는 그래프 그리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연습이 많이 되셔야 될 거예요. 해볼게요. 합성함수는 뭐냐면 우리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y라는 집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1, 2, 3, 4, 5, 6, abc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두 f란 함수랑 g란 함수를 연결하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f란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고 g란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대응되는 함수일 텐데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얘는 y로 끝나고 얘는 y로 시작하니까 우리 이 두 함수를 연결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합성함수인데 그러면 우리 x에서 y로는 f란 함수로 가고 y에서 z로는 g란 함수로 가니까 우리 이 두 함수를 연결하면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나온 게 이제 합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f1이 5에 대응되고 g5가 b에 대응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1은 5고 g5는 b다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이 두 합성함수 이 f랑 g를 이제 합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f를 먼저 해야 돼요? g를 먼저 해야 될까요? 두 개를 합칠 때 우리가 지금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가 y에서 z로 가는 함수다 라고 했을 때 x에서 z로 가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려면은 이 두 함수를 합쳤을 때 f를 먼저 계산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계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하냐면은 먼저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안쪽에 작성을 뒤쪽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는 함수를 앞쪽에 작성을 하신 다음에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때는 G 합성을 우리가 점이라고 많이 작성을 하는데 이때는 F라는 함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한다는 거죠. F라는 함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G라는 함수를 한다. 즉 X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기도 하고 얘는 사실상 뭘 의미하냐면 fx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하는구나 라고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f1이 오고 g5가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x에서 z로 가는 새로운 함수는 f를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f가 오른쪽에 오고 g가 앞에 올 것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고 얘를 만약에 이 함수값을 문제에서 1의 함수값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얘가 사실상 f1을 먼저 하고 그 결과로 g 함수를 하는 거랑 똑같을 것이다. f1이 5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는 g5랑 동일하겠구나. g5는 b니까 얘는 결과가 b겠구나.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합성함수가 될 때는 먼저 하는 게 오른쪽에 오고 나중에 하는 게 왼쪽으로 오구나. 그리고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차례차례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은 우리가 f라는 함수를 먼저 하고 g라는 함수를 나중에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의 합성함수가 존재하겠죠. 만약에 f라는 함수가 1, 2, 3에서 4, 5, 6으로 가는 이런 함수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때 g라는 함수는 만약에 4랑 5만 a, b에 대응되는 함수였다 라고 했을 때 이럼 얘는 우리가 문제에서 g 합성 f 3에 대한 함수값을 물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f3 먼저 하니까 f3은 6 되겠죠. 얘는 이제 g6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텐데 g6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은 f라는 함수의 치역에 대해서 이 치역이 반드시 g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포함되면은 얘는 정의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g라는 함수가 4, 5, 6, 7이 정의역이고 얘네가 a, b, c에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고 해볼게요. 얘는 합성함수가 정의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g 합성 f라는 함수를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x라고 했을 때 이 x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지금 1, 2, 3밖에 없죠. 1, 2, 3 들어왔을 때 모두 함수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7은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G7이 C로 가든 뭐 A로 가든 B로 가든 G 합성 F에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그래서 F의 취역이 G의 정의역이랑 동일해야만 합성함수가 정의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얘는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동일해야 한다.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G7이 여기 했던 것처럼
G라는 정의역은 4, 5, 6, 7이어도 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굳이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G의 정의역이 치역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같을 필요 없다. 포함 관계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올 줄 몰라요. 만약에 시험 범위가 너무 좁아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은 이 안에 있는 함수의 치역이 밖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되는구나. 같을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죠? 문제는 쉬워요, 여러분들. 문제는 그래서 술술 풀게요. 407번 한번 풀어볼까요? 참 암산으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니까 F1부터 구하셔야겠죠? F1은 4잖아요. 그러면은 저 합성함수가 물어보는 게 사실상 G4를 물어보는 거구나. G4는 9죠. 그런 식으로 슬슬 풀어나가시면 된다. 앞에는 쭉쭉 넘어가고 다 비슷비슷한 문제라서 413번 한번 볼게요. 413번. 얘는 풀진 않고 얘 지금 함수가 3개가 나오는데 FGH가 나오고 F는 fx는 2x래요. 그리고 h 합성 g는 2분의 1x 마이너스 5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h 합성 g 합성 f의 3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h 합성 g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f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함수라고 했을 때 이거랑 h라는 함수가 있고 이 뒤에 g 합성 f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이 둘의 결과가 동일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반대로 썼죠. 미안해요. G 합성 F, H. 얘도 반대로 썼네. 다시. 잠깐만요. F, G 합성 F, H 합성 G. 이 두 함수는 결과값이 동일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H 합성 G니까 얘는 G를 먼저 하고 나중에 H를 한 거죠. 그러면은 얘 다시 쓰면은 G 먼저 하고 그 다음에 H한 이런 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G 합성 F니까 F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 함수 한 거죠. 얘도 다시 쓰면은 F 한번 하고 그 다음에 G 함수 한 걸 거란 말이에요. 우리 F하고 G하고 H하고 우리 F하고 G하고 H하고 이 두 함수는 동일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H 합성 G 합성 F 이 식은 우리가 H 합성 G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H 합성 G 그리고 합성 F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합성의 순서, 그러니까 얘를 갑자기 F 합성 G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뭘 먼저 하는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 쓰면은 H 합성 G 알고 F 아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수학적 센스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는 있을 텐데 얘가 왜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되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되시죠?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그냥 H 합성 G 하고 F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왜 되는지 알아두면 좋으니까 쭉쭉 풀면 되고 417번도 여러분들 한번 그냥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어요? 뭐 보시면은 G 합성 FA니까 우리 FA 먼저 계산하시고 G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FA 구하셔서 EA 플러스 5 때려 넣으셔서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얘 지금 여기가 어쨌든 하나의 X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G 뭐가 11이 나오려면 우리 얘 여기다 때려 넣어서 11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11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9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FA가 마이너스 9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풀어도 되겠죠. 풀이 방법은 다양하니까 뭐씩 정리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G 마이너스 9가 11이니까 우리 FA가 마이너스 9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푸셔도 된다. 다 비슷비슷한 문제고 423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 얘도 뭐 잠깐만 볼게요. F 합성 G0이랑 G 합성 F0을 더했더니 10이 성립한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G0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G0 구할 수 있죠? X에 0 들어간 거니까 이거 작으니까 우리 G0은 마이너스 2겠구나. 앞에 식은 우리 F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될 거고 뒤에 식을 보시면은 F0이 A인 걸 아니까 우리 이 식은 GA로 정리가 되겠구나. 맞아요? 이게 10인 건데 F2도 마이너스 2 더하기 A니까 우리 요것만 이제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얘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눠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A가 2보다 작게 되면은 우리 GA는 A-2로 나가겠구나. 만약에 A가 2보다 크면은 우리 GA는 A제곱으로 나가겠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2보다 작았다고 해볼게요. 우리 이거 두 개가 더해서 1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개 더하시면 2A-10, 2A-4는 10이 되겠네요. A는 7이다. 돼요? 안 돼요? A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A가 7이 나왔다는 거는 A가 2보다 작다는 조건에 위배된다는 거죠. 안 될 것이다. 될까요? 그럼 아래 조건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a가 a제곱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a랑 a제곱이랑 더했더니 10이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서 a에 대한 2차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죠. 인수분해 하시면 a 더하기 4 a 마이너스 3은 0이 될 텐데 이때도 a가 두 개가 나오지만 우리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는 3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A3 구했으니까 우리가 F 합성 G 3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범위 나눠서 함수에서 약간 케이스 나누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케이스만 나눠주시면 문제 충분히 풀어주실 수 있다. 427번도 한번 볼게요. 얘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 427번 보시면 논술형 2번 문제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리고 이제 가나다 조건이 있는데 일단 가조건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하나씩 연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조건이랑 이제 여러분 다조건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나조건이에요. 나조건 보시면은 F 합성 F1이 1이 나온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 결과가 뭔지 1부터 6까지 사이겠지만 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F1이 A라고 하면은 우리 FA는 1 되겠다. 맞아요? 즉 A가 어쨌든 1부터 6 사이의 자연수일 텐데 만약에 A가 1이라고 해볼게요. F1은 1, F1은 1. 그냥 F1은 1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만약에 A가 1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뭐 2부터 6까지 중에 아무거나. 만약에 A가 3이라고 하면은 F1은 3, F3은 1 되는 거 맞아요? 즉 A가 1이 아닐 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3으로 갔더라면 3도 1을 이런 식으로 찍는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4였으면 F1은 4, F4는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두 함수 값이 서로 크로스되는 형태의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조건을 이제 볼게요. 다조건 조건이 되게 많네요. 다조건에서는 절대값 F2 빼기 F1이 2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조건에서 F1에 대한 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F1을 몇일지를 잡고 케이스를 나눠주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여기도 F1이 나오고 여기도 F1이 나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F2가 몇일 때로 케이스를 나누시면은 얘 또 고려해서 F1도 고려해야 되고 그 F1로 얘까지 고려하셔야 되는 거니까 둘이 겹치는 F1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F1이 1일 때 볼게요. F2는 몇이에요? 3이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일 때는 F1 1 그러면은 얘는 그냥 자기 자신 찍는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얘 맞으면서 이제 얘가 되는 순간 나 조건은 만족을 한 거죠. 맞아요? 나 조건에서 FA가 1일 F1이 1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크로스돼서 찔렀어야 되는데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 자기 자신 찌르고 끝난 거예요. F2도 3이라고 고정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남은 3, 4, 5, 6만 잡으시면 되는 거 맞아요? 3, 4, 5, 6 조건 나다 조건에 아무것도 없고 결국에
1대1 대응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3, 4, 5, 6 정하는 거 몇 가지겠어요? 4개에서 4개 찌르는 거니까 4 팩토리얼이 되겠죠. 되세요? 또 F1이 2일 때 그러면은 이제 F2는 자연스럽게 4밖에 안 되겠죠. 맞아요? 우리 F2가 0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나 조건에서 F1이 1 말고 다른 거 찍으면 무조건 크로스돼서 찔러야 된다. 즉 F2는 1이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되시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잉? 돼요, 안 돼요? F1이 2일 때 다 조건에서 F2가 4여야 된대요. 근데 우리 F2는 무조건 1이어야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F1이 3일 때를 봅시다. 얘는 그러면 F2가 될 수 있는 게 5 되겠죠? 또 뭐 돼요? 절대값이 2니까 1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죠? 그럼 우리가 또 이거 알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F 3이 1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될까요? 우리 F2가 1 되면은 F3도 1로 찌르고 F2도 1로 찌르는 거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케이스를 다 나눠서 푸셔야 돼요. 숙제 몇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끝까지. 너무 몇 문제 없는데. 근데 어차피 뒤에 거는 설명해야 풀 수 있으니까 밀린 숙제 하시고요. 431번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앞에 안 되신 거 채우시고 사람들 많이 왔을 때 뒤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랑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되시죠?